네, 안녕하세요.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경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로스쿨과 법조계에서 학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. 사실 이제 이 주제는 상당히 진부하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얘기라서 뭐 듣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,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물어보셔서, 예, 물어보셔서, 그때마다 이제 입시 상담하고 이럴 때 이제 그런 문제로 느꼈던 점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의미에서, 예,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, 누구나 느끼셨다시피, 로스쿨 입시에서 스카이 출신이 거의 뭐,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. 뭐, 신문지상에서 보니까, 로스쿨 신입생 중에 스카이 출신들이 한 반 정도 되고요. 특히 이제 서울대나 고대 연대 로스쿨에서는 한 80%가 넘는다라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입시에서 이제 스카이 출신들이 아니더라도 인서울 출신 대학 출신 인서울 출신들이 인서울 대학 출신들이 한 83%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. 뭐 팩트로만 확인해 보면 로스쿨에 스카 출신이 많이 입학하고 있다는 것은 뭐 예, 지금 사실인 것 같아요. 예. 반 정도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음, 체감상으로 보면은 정말 거의 뭐 다수다, 압도 다수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체감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적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간에 상당한 아, 수가 스카이 학부 출신입니다. 뭐 로스쿨 입시만 그러냐? 뭐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뭐 빅펌의 경우에는 뭐 스카이 로스쿨 출신들이 한 80%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뭐 빅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뭐 이런 뭐 그런 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5대 로펌 정도에서는 한 80% 이상이 스카이 로스쿨 출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검사들은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스카이 학부 출신들은 뭐 한 9년 정도 누적해서 한 64% 정도 되고, 스카이 로스쿨 출신들은 뭐 좀 40% 정도? 그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뭐, 학부 출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였지만 입시에서 반이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죠. 뭐, 어쨌든 간에 뭐, 빅펌, 검사, 뭐,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, 뭐, 재판연구원 모두 이제 뭐, 스카이 학부 출신이나 스카이 로스쿨 출신들이 상당 부분 뭐 비중이 있는 건, 그렇다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.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죠. 이게 그냥 뭐,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, 그냥 서울대, 고대, 연대 출신들이 로스쿨에 관심이 많아서, 그냥 그 절대 숫자 자체가 많아서,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라는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 로스쿨 입시에서 학벌을 보기 때문에 로스쿨 이 판 자체에 스카이 슈들이 더 쉽게 들어온 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아,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예, 둘 다 맞는 말 같아요. 예, 둘 다 맞는 말 같고요. 일단 뭐 많이 있으니까 일단 많이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숫자들이 많죠.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많이 또 입학하니까 또 이제 본인 진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절대 숫자 자체가 많은 것도 맞는 것 같고요. 로스쿨 입시에서 학벌을 아예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뭐 정성 요소에서 조금 뭐 감안한다든지 해서 뭐 그걸로만 뭐 학부를 가리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학벌을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입학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또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
명문대 출신들이 유리한 거는 뭐 사실이죠. 사실인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유리하냐, 그게 과연 어떤 어드밴티지 주는 게 합리적인 거냐, 비합리적인 거냐, 이런 문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. 근데 뭐 자연스럽게 좀 유리한 점을 얻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, 주변에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정보가 더 많아요. 그게 어, 실제로 이제 제가 로스쿨 입시를 제가 준비할 때, 제가 이제 로스쿨 들어올 때 있었던 일인데, 이게 저는 전혀 로스쿨에 관심이 없었거든 사실.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로스쿨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, 이게 제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로 법조인이 못 되면,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이 못 되면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것들이 이제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로스쿨 입시를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마지막 사법시험 볼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, 그래도 뭐 남들도 이렇게 잘 넘어가서 변호사 하고 있던데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, 주변에서 아, 나 로스쿨 가보려고 하는데라는 말을 이렇게 딱 던진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더라고요. 이게 뭐, 저는 뭐 해드릴게요, 뭐 해드릴게요, 뭐 자소서를 봐주는 사람으로부터 리트 공부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, 뭐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찾아다니지 않아도 주변에서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한마디 던지면 뭐 다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로스쿨로 자연스럽게 운 좋게 입학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이라고, 그러니까 로스쿨 스카이 학부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장점 같아요. 제가 주변에 보니까, 예, 주변에도,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, 사실 로스쿨에도 입시라는 게 정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,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쓰는 뭐 노하우나 이렇게 봐주는 이런 그런 이렇게 그런 면들은 아무래도 주변에 준비한 사람들이 많고 그 쌓여 내려오는 데이터들이 많으면 유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. 주변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좀 유리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이게 또 거꾸로 보면 특히 이제 로스쿨 입장에서 보면 음, 학생들을 좀 어, 뽑는데 기존 데이터가 많은 측면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서 학점을 몇 점 받고 리트를 몇 점 받으면 이 학생이 들어와서 잘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그 학교 로스쿨 자체에 표본들이 많다는 거죠. 예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, 그러니까 학벌을 좀 보려고 마음 이렇게 먹으시는 교수님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스쿨 출신 교수님들 몇 번 아는데, 그분들하고 이제 로스쿨 입시 관련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, 뽑는데 덜 주저하게 된다,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애가 과연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고 무사히 변호사가 돼서 좋은 데 취업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좀 아무래도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좀 뽑는데 조금 뭐 좀 덜 주저하게 되는 건 있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.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학벌 자체를 이제 정성 요소로 반영하는 로스쿨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. 사실 음, 지금 입시가 상당히 그래도 좀 시스템화 돼 있어서 대놓고 뭐 어떤 학교에 뭐 우대로 점수를 뭐 더 준다든지, 뭐 스카이 출신이라고 그래서 뭐 정성에서 뭐 몇백 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는 뭐 안 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, 왜냐하면 이제 다 이제 입시 과정에 감사를 하게 돼 있고, 너무 지나치게 이제 비합리적인 그런 학벌에 따른 유불리를 두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이제 비난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, 드러나지 않는 수준에서 뭐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는 학교들은 지금도 없다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또 취업에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 저도 사실 뭐 학부는
고대를 나오긴 했지만 저도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로 나오는 것보다는 학벌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. 어차피 학벌에 대한 유불리는 상대적인 건데 그 각 취업을 하는 그 법인이나 뭐 법률사무소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조건이 좀 괜찮게 딱 올려놓으면은 원서가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. 쏟아져 들어오면 이거를 그러니까 업무 처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. 사실은 좀 걸러서 이제 좀 면접을 볼 사람들을 골라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일단 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좀 학벌 좀 순서로 나누고 학벌이 좀 안 좋은 데서는 뭐 성적이 특별히 뛰어나다거나 이런 측면 몇 명만 골라가지고 올리고 그 중에서도 또 뭐 대표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뭐 얘 불러서 면접 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취업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.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지방대보다는 인서울보다는 스카이 이렇게 좀 가게 되죠.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사실 이게 어 지금 뭐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기회 차이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빅펌이나 이런데 컨펌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예, 그 빅펌 할 때 이제 빅펌 컨펌 하기 전에 인턴을 통해서 하는데 그 안내 메일 자체를 아예 안 보내요. 예, 안내 메일 자체를 학교 뭐 취업정보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려달라고 원래 보내거든요. 이렇게 그래서 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면 거기에 보고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예, 일장 이 학교에는 아예 보내질 않습니다. 예, 아예 보내질 않고요.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그 학교 학생이 인턴 지원을 했는데 그걸 안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게시판만 보고 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. 일단 쓰면 보긴 다 봅니다. 예, 그렇게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취업하는 과정에서는 학부, 뭐 로스쿨 학벌 모두 다 좋으면 확실히 유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아,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학벌을 넘을 수 없는 벽이냐, 뭐 스카이 안 나왔으면 로스쿨 못 가는 거냐, 뭐 그건 아니죠. 예, 그건 절대 아니에요. 그건 아닌 게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학벌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문제 뭐 차별이니 뭐니 이런 말이 많으니까 지금 로스쿨에서는 입시가 상당히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이제 몇 명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얘를 붙여야겠다, 떨어뜨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점수도 상당히 세분화해서 이렇게 그 계량화돼 있고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누구 하나의 이제 독단적인 의견으로 누굴 뽑거나 누굴 뭐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기 상당히 힘들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떠한 뭐 결정적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힘든 면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로스쿨은 학토릭 학점하고 토익하고 리트 점수가 일단 받쳐줘야지 받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세부적으로 갈릴 때 이제 특히 정성 요소로서 학벌이 좋은 사람이 좀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거지. 일단은 뭐 학점하고 토익하고 리트 점수가 받쳐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뭐 학벌이나 뭐 학부 출신에 상관없이 로스쿨 자체 가는 건 좀 어,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. 이제 스카이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거의 뭐 정량의 천장을 뚫었죠.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어차피 높기 때문에 같은 정량에서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좀 불리한 요소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. 저도 뭐 비스카 출신 중에 이렇게 스카이 로스쿨에 다니신 분들 제가 아는데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어, 뭐 약사 출신이라든지 의대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을 모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학부 평범한 과 나와서 간 분들도
있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직접 알기는 못하는데, 그러니까 그만큼 흔하진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일정 한계는 있지만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, 특히 이제 스카이 로스쿨까지 뭐 거기까지는 좀 불리한 면이 좀, 워낙 거기는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너무 치열한 상황에서 조금만한 디메리트도 되게 크게 작용한다는 측면에서,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어려운 면이 좀 아직도 남아있다,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뭐 로스쿨 중에는 학벌을 거의 안 본다고 뭐 거의 보이는 학교들도 있죠. 뭐 저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데이터를 계속 뭐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,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시립대나 뭐 특히 지방 공립대들은 뭐 확실히 학벌을 좀 덜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학교들도 있고, 취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누구나 다 스카 슈신을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사실은 뭐 이름 있는 중견 법무법인에서도 예, 예, 그런 것 이렇게 워낙 그런 거 따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좀 조금씩 쿼터 줘가지고 면접 보고 학점 이런 거 좀, 그러니까 학부 출신 외의 요소들 위주로 해서 사람들을 뽑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이게 어, 들은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데를 몇 군데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법무법인 상당히 좋은 데거든요. 근데 이제 본인 이제 대표님 성향 자체가 이런 거 좀 학벌 위주로 뽑는 걸 좀 극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. 그래서 있다,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, 다만 이제 좀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다 뿐이지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, 뭐 이런 거죠. 그리고 이제 처음 취업할 때는 어쩔 수 없는데, 이제 이직할 때는 사실은 학벌 띄고 하는 겁니다, 사실. 네. 그러니까 누가 뭐 경력직 변호사를 뽑는데 너 뭐 스카이 나왔니, 뭐 스카이 못 나왔니, 이런 얘기하면 사실 그런 데 가면 안 돼요. 예.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한 경력을 볼 때는 뭐 그 회사에서 전에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어떤 일을 했고 무슨 경험이 있고 뭐 이런 걸 위주로 보기 때문에, 그때는 뭐 거의 학벌을 뭐 거의 안 본다고까지 힘들겠지만 그렇게 큰 요소는 차지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돌아가더라도 길은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게 어, 사실은 좀 저는 이제 입시 상담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음,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일정 부분 학벌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로스쿨이 있는 한계는 있거든요.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직접 가진 못해도 본인이 어떤 목표로 하는 법조인의 진로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돌아갈 수는 있어요. 조금 돌아갈 수는 있는 거고,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금 뭐 본인이 이제 학부 시절에 사실 이렇게 좋은 학부가 아님에도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학부가 아님에도 뭐 학점이 너무 조금 좋지 않다거나 학, 학벌이 좀 안 좋으면 뭐 정량이라도 막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, 그러면은 그 자체로 나는 로스쿨을 못 가는 거냐,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. 사실 이제 어, 본인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뭐 본인이 하고 계신 일이나 전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필을 하고,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지방 거점 공립대나 그 밑에 이제 지방 사립대 이쪽은 어, 그러니까 그 모든 포인트가 변호사 시험 합격 가능성에만 맞춰져 있어요. 그래서 예, 그래서 정성 요소 중에 이제 뭐 취업을 잘하느니 이런 거보다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, 잃어버리면 뭐 그냥 다 안 보고 그냥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게 그런 점이 있는 걸 감안하면 일단 로스쿨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뭐 검사를 노리거나 재판 연구를 노리거나 이렇게 뭐 가서 이제 통해 가다 보면 상당히 스카이슈도 가기 힘든 뭐 자리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
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. 뭐 직접 다이렉트로 뭐 재학 중에 컨펌이 되고 이런 것만 길은 아니다.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뭐 이게 로스쿨을 많이 진학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뭐 참고할 만한 롤모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러니까 찾다 보면 다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. 뭐 이것저것 자기는 뭐 발품팔이 하기 싫고 그러면 학원 가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뭐 메가로스쿨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. 가시면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거기 학원에도 데이터가 다 쌓여 있어요.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제 뭐 학원 강사님들도 뭐 다 그 일만 계속 몇 년간 계속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이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로스쿨을 못 간다 이런 뭐 말은 사실은 하기 힘든 시기이긴 해요. 근데 이제 뭐 다만 이제 그 학원비를 내고 이제 그 뭐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뭐 단점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도와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요. 뭐 저도 이제 사실 몇 년 동안 전에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상담이나 이런 거는 무료로 했거든요. 제가 뭐 그 그 법학 강의나 이런 건 다 일정 소정의 비용을 받고 했지만 로스쿨 입시 상담이나 자기소개 첨삭은 제가 돈을 받지 않았거든요. 뭐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뭐 좀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좀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어 이게 그런 걸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처럼 뭐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분기별로 좀 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이렇게 생활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로스쿨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비용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어, 선배나 주변에 로스쿨 하는 사람이 없다고 정보를 얻기 힘들다. 이거는 이제 좀 변명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, 스카이 로스쿨 출신들 위주로 빅펌에서 이제 컨펌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. 거의 뭐 8, 90%, 80%. 요즘엔 좀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긴 하죠. 좀 빅펌 입장에서도 너무 일정 이렇게 단일한 자기 어떤 집단이 너무 순수한 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어느 조직이나 그렇게 반기는 건 아니거든요. 다양한 출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게 사실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,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빅4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을 가끔 제가 이제 뭐 그런 분들이 했다더라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런 식의 전문 정도는 듣는데 자기들은 정말 스카이만 뽑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뭐 밥 먹듯이 한다던데 뭐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. 아무튼 그래도 음, 재학 중 컨펌만 채용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. 경력직도 많이 뽑아요. 경력직도 많이 뽑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. 제가 아는 그 지방대 로스쿨 출신 그분은 사기업 사내변으로 좀 오래 계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좀 특수한 직역에 이제 좀 상당 기간 근무를 했어요. 그래서 한 뭐 해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관련 국제 법무도 좀 많이 익히고 해서 바로 뭐 김현장을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한 3, 4년 있다가 김현장으로 스카우트해서 가시더라고요. 뭐 그렇게 그런 길도 있다. 그리고 막 그렇게 좋은 기업 가가지고 막 해외로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평범한 법인 가가지고 뭐 그 해당 특정 분야에서 좀 3, 4년 정도 경력을 쌓았는데 좀 그래도 전문성이 좀 생겼다 그러면 어, 완전 뭐 김앤장 같은 제일 좋은 빅펌은 아니더라도 그걸 전문으로 하는 뭐 중견펌 이런 데는 가는 경우는 꽤 흔합니다. 그래서 음, 너무 막 자기가 그 학벌이나 이런 거에 좀
컴플렉스를 가지고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건 그건 좀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까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뭐 그렇게 뭐 학벌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로스쿨 입시 상담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비스카이나 뭐 좀 인설 중에서도 조금 낮다고 평가받는 학부생 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 학벌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어,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커리어나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위축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합격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은 비인가 학교 법대 출신들이 4년 동안 공부해서 뭐 높은 학점을 받아가지고 그 법학과 내에서 뭐 최상위권에 있었다. 그런 정성이라고 하면은 뭐 스카이 로스쿨이나 이런 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방대 로스쿨이나 뭐 그런 급 정도의 로스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하게 스카이 학부 나와서 뭐 그러저러한 동일한 정량이라고 하면 그러저러한 뭐 이렇게 해서 입시를 지원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는 평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각자 이제 좀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뭐 조금 음, 학벌이 좀 안 좋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정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발굴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취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막 이제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등수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변호사 시험이 등수가 나와버리면 예전에 연수원도 좀 그랬잖아요.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등수가 이제 매겨지면 요즘에도 보니까 취업할 때 변호사 시험 성적 내라는 데가 좀 많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취업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변호사 시험 이후에 변호사 시험 발표 이후에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적이 좋으면은 뭐 로스쿨 학벌이나 뭐 학벌 상관없이 어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뭐 물론 이제 취업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로스쿨 그 학기 끝나고 변호사 시험 끝나면 바로 열리거든요. 그 발표 전에 뭐 취업을 하는 곳도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 이제는 이제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변호사 시험에서 성적을 좋게 받으면 일정 수준 이상은 또 극복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유형의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부에서 뭐 1, 2학년 좀 되는데 뭐 편입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지금까지는 뭐 성적을 잘 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쭉 이 기세로 가서 높은 학점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입시를 지원하는 게 낫냐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사실은 거기에 정답은 없어요. 없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기준은 좀 본인이 이제 진짜 스카이 로스쿨 이상으로 좀 노리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스카이 학부로 가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요.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법전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그 편입으로 뭐 스카이권 학교나 뭐 혹은 인설 대형급 학교로 가시는 게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렇고요. 어쩌다 보니 또 말이 길어졌는데 예, 어,
저도 사실은 뭐 고대 출신이고, 어, 저도 경험이나 뭐 자료에 한계가 있어요. 사실은, 어, 저는 특히나 그렇죠. 이제 뭐,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, 어, 지금 뭐 10년 이상 되는 경력 가진 법조인들도 많거든요. 그렇게 제가 학번이 97학번이기 때문에, 뭐, 그리고 이제 뭐, 계속 이제 법대 출신들도 뭐 상당 부분 로스쿨로 많이 넘어가서 이제 법조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저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.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, 어, 뭐 지금 다니는 뭐 법무법인에서 그렇고,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회사로 치면 사수죠. 사수도 이제 같은 학부 후배였거든요. 뭐 그래서 예, 이렇게 여러 가지 적응하기도 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,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경험이 다는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막상 그 학벌이 안 좋은 학부 출신들이 느끼는 건 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정답이라 생각하지는 마시고,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로스쿨 입시에서는 이게 본인 학부 출신이나 본인 학부 같은 과 출신이 그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에서 그 입시에 성공한 전례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사람을 뽑는 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본인 학교 출신들이 그 로스쿨에 들어간 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, 그분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좀 잘 하셨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예. 예. 이게 선배가 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선배가 못 해버리면 교수님들도 사람인지라 내가 다시는 저 학교 출신 안 뽑는다 이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긴 한데 뭐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, 어, 뭐 학벌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, 전에 이제 모 로스쿨에서 좀 나이를 많은 출신을 뽑았는데 그분이 좀 뭐 교수님들하고 좀 이렇게 그게 있었던 모양이에요.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그때 일을 겪으신 교수님들은 나이 많은 사람 절대 안 뽑는다는 이런 얘기를 막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예. 뭐 그게 이제 같은 학교 출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. 예.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, 음, 이상하게도 이제 뭐, 제가 아는 학교들 몇몇에서는 보니까 이제 뭐, 어떤 학부 출신이 그렇게 뭐 좋은 학교는 아니었는데, 들어와서 잘 하고 나면, 그 학부 출신들 몇 명이 그 다음 해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이게, 영향이 좀 있구나,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래서, 음, 본인이 이제 좀 학벌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드시면, 본인 학부 출신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에서 뭐 들어갔는지,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지, 이런 점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뭐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오늘은 뭐 지금 벌써 3월 1일이네요. 예. 꿀 같은 월요일 휴일인데, 슬픈 건 이제 올해는 이런 날이 더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예. 연휴 잘 보내시고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음번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